팬들에게 윤채는 환하게 웃는 17살 소녀이자 뛰어난 댄서일 뿐이다. 하지만 안티팬들에게 그녀는 관심을 끌려는 핑미걸이며 그룹의 이미지를 망치는 존재로 비춰진다. 도대체 캐츠아이에서 가장 미움받는 멤버라는 꼬리표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이것은 윤채 본인의 문제일까? 아니면 대중이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의 문제일까? 정윤채는 2007년생으로 하이브와 개펜 레코즈가 함께 만든 글로벌 걸그룹 캐츠아이의 막내이자 유일한 한국인 멤버다. K-팝 팬덤 사이에서 그녀를 둘러싼 논란의 물결은 여러 방향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가브리엘라 활동 당시 의상과 안무가 미성년자에게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할로윈 콘텐츠에서도 비슷한 비판이 쏟아졌다. 또한 그녀의 태도와 말투가 지나치게 미국식이라는 이유로 일부 네티즌들로부터 핑미걸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여기에 더해 하이브 패밀리 댄스 챌린지 이후 코티스의 마틴과 강하게 엮이면서 커플 루머까지 불거졌다. 이러한 논란들은 2025년 중반부터 틱톡과 엑스레딧을 비롯한 한국과 베트남, 국제 팬 커뮤니티에서 급격히 확산되었다. 그 배경에는 캐츠아이가 추구하는 글로벌 팝의 섹시하고 대담한 콘셉트와 미성년 아이돌을 보호해야 한다는 대중의 기대 사이에 충돌이 있다. 같은 소속사 아이돌 간의 케미스트리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이 팬들의 과도한 커플몰이로 이어지면서 팬덤 내부에서도 불편함이 커졌다. 더 근본적으로는 온라인 환경에서 젊은 여성 아이돌, 특히 막내 멤버들에게 핑미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고질적인 패턴이 작용하고 있다. 캐츠아이는 더 데뷔 드림 아카데미라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 탄생한 6인조 글로벌 걸그룹으로 2024년 6월 첫 번째 미니 앨범 시스로 데뷔했다. 소프트 이즈 스트롱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이 앨범 이후 2025년 6월에는 두 번째 미니 앨범 뷰티풀 카오스를 발매하며 널리 터치 가브리엘라 같은 히트곡들을 선보였다. 그룹은 롤라팔루자와 BMA NRJ 뮤직 어워드 키즈 초이스 어워드 등 대형 무대에 섰다. 갭 캠페인에서 캐츠아이의 콘텐츠는 3일 만에 4억 뷰를 기록했고 80억 회의 노출을 달성하며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다. 이러한 막강한 파급력은 그룹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극심한 감시와 비판을 불러왔다. 동시에 그룹은 자신들과 가족들을 향한 수천 건의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고백하며 윤채가 처한 극단적인 혐오와 안티팬 환경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캐츠아이는 처음부터 자신감과 자매의 자기 긍정을 강조하는 글로벌 걸그룹으로 홍보되었다. 유일한 한국인 멤버인 윤채는 K-팝과 미국 시장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현실은 그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윤채는 캐츠아이의 막내이자 메인 또는 리드 댄서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2020년부터 K-팝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고 더 데뷔 드림 아카데미에 참가해 최종 3위 안에 들어 데뷔 멤버로 선발되었다. 팬들은 그녀의 성격을 젠지 세대의 에너지가 넘치며 귀엽고도 섹시하고 자신감 있는 이미지라고 묘사한다. 카메라 앞에서의 감각과 틱톡 트렌드를 잘 소화하는 능력도 뛰어나다. 그룹의 데뷔 앨범 시스는 다국적 멤버 구성과 K-팝 트레이닝 방식을 미국 팝과 결합한 새로운 시도를 선보였다. 이어진 타이틀곡 널리는 처음에는 찬반이 갈렸지만 결국 빌보드 핫100에 진입하며 성공을 거뒀다. 격렬한 안무와 강렬한 표정 연기가 인상적이었다. 터치와 가브리엘라로 갈수록 스타일링은 더욱 대담해졌고 윤채는 종종 짧고 몸에 딱 맞는 의상과 눈에 띄는 액세서리를 착용하며 후배지만 매우 섹시하다는 이미지를 굳혔다. 최근 가브리엘라 활동과 할로윈 콘텐츠가 논란의 불씨가 되었다. 뷰티풀 카오스 앨범에 수록된 가브리엘라는 널리에 이어 더욱 파격적이고 섹시한 팝 스타일을 이어갔다. 뮤직비디오와 할로윈 퍼포먼스 영상에서 윤채는 붉은색의 몸에 딱 붙는 의상으로 시작해 이후 민소매 탱크톱과 초미니 반바지로 갈아입고 관능적인 포즈의 안무를 선보였다. 이 콘텐츠는 한국 네티즌들로부터 격렬한 비판을 받았다. 특히 촬영 당시 윤채가 여전히 미성년자였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한국 언론과 베트남 언론은 K넷의 의견을 인용하며 의상과 안무가 윤채의 나이에 비해 지나치게 선정적이라고 보도했다.
한쪽에서는 하이브가 미성년자에게 어디까지 섹시한 콘셉트를 시도할 수 있는지 대중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팬캠과 팬 편집 영상이 윤채의 신체 부위를 확대하면서 그녀가 온라인상에서 성적 대상화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반대편에서는 이것이 스타일리스트와 회사의 선택이지 윤채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팝 기준으로 보면 이 정도 의상은 그리 충격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고, 많은 해외 팬들은 이를 평범하게 받아들였다. 이는 한국 문화와 글로벌 문화 사이의 간극을 더욱 벌려놓았다. 레딧과 틱톡의 일부 스레드에서는 윤채의 특정 순간들을 모아 그녀를 핑미걸로 낙인 찍었다.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쓰고 속어를 사용하며 크게 웃고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모습 등이 과하다 주인공 행세를 한다는 식으로 비난받았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많은 분석 글들은 4세대 걸그룹을 포함해 여러 그룹의 막내들이 핑미라는 꼬리표를 달았던 패턴을 지적했다. 이것은 윤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젊은 여성 아이돌을 혐오하는 고질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캐츠아이 팬들은 바이럴 영상들이 윤채가 언니들을 챙기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일상에서는 조용하고 수줍어하는 모습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지적한다. 언니들에게 존댓말을 쓰고 배려하는 장면들은 편집에서 잘려나가고 카메라 앞에서의 몇 초만이 확대 재생산된다는 것이다. 하이브 패밀리 콘텐츠에서 코티스와의 협업이 새로운 논란을 낳았다. 코티스는 마틴 제임스 준 성형 건호로 구성된 5인조 보이그룹으로 2025년 8월 빅히트 뮤직에서 데뷔했다. 힙합 콘셉트와 틀을 벗어난 색깔이라는 메시지를 내세우고 있다. 캐츠아이와 코티스의 게임보이 댄스 챌린지에서 소피아와 윤채가 건호 마틴과 함께 춤을 췄고 패션과 고 챌린지도 이어졌다. 이 영상들은 틱톡과 유튜브 쇼츠 X에 업로드되었다. 여러 클립에서 윤채는 마틴 옆에 서서 선후배처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이것이 커플 편집의 소재가 되었다. 일부 팬들은 게임보이와 패션고 챌린지에서 두 사람이 같은 프레임에 있는 장면과 무대 뒤에서 짧게 대화하는 팬캠 영상을 근거로 커플 루머를 퍼뜨렸다. X와 틱톡의 일부 계정들은 아무런 증거 없이 두 사람이 연애 중이라고 확신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팬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한쪽에서는 하이브 파워 커플이라며 재미로 커플 영상을 편집하고 밈과 팬픽을 만들었다. 다른 쪽에서는 캐츠아이와 코티스 팬 모두 연애 드라마가 성적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두려워하며 두 사람 모두 아직 너무 어리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리적 관점에서 보면 팬들이 두 아이돌을 드라마 속 캐릭터처럼 대상화하고 커플 놀이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다. 두 사람은 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회사가 남녀 간의 케미스트리를 마케팅에 활용하면서도 커플몰이가 혐오로 이어질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 최근 BBC 인터뷰에서 그룹은 본인들과 가족들을 향한 수천 건의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밝히며 이를 무겁고 충격적이라고 묘사했다. 혐오의 내용은 다양하다. 아시아계가 아닌 멤버들에 대한 신체 비하와 인종차별이 있었다. 글로벌 걸그룹이라는 콘셉트 자체를 공격하며 캐츠아이가 케이팝인지 아닌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고 윤채는 케이팝에서 도망친 한국 아이돌이라는 서사의 상징으로 이용되었다. 많은 팬들은 그룹에서 가장 미움받는 멤버라는 표현이 온라인 환경의 극단성을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시기마다 다른 멤버가 주요 타깃이 되는데 현재는 윤채가 미성년자이면서 유일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네티즌들과 언론은 18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그런 옷을 입고 그런 안무를 추는 그룹을 지지할 수 없다며 하이브의 미성년 아이돌 스타일링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베트남과 아시아 언론도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의 의견을 정리해 보도했다. 동시에 언론은 캐츠아이의 성공도 조명했다. 히트곡과 대형 페스티벌 출연 수상 후보, 지명 투어 성공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이 여성 아이돌이 인파워먼트를 표방하면서도 동시에 성적 대상화되는 산업 구조의 새로운 사례라는 점도 지적했다. 해외 팬들과 아이코닉 커뮤니티는
레딧과 X에서 여러 분석 스레드를 올렸다. 윤채가 두 세계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이다. K-팝 연습생 출신이지만 미국 팝 모델로 데뷔했기 때문에 K-팝 팬과 BK-팝 시청자 모두로부터 상충되는 기대를 받는다. 한국 아이돌들이 윤채를 부러워할 것이라는 서사는 외국인 혐오와 핑미 성향을 띈 것으로 비판받았다. 이는 다른 한국 아이돌들을 깔보는 태도라는 것이다. 동시에 왜 윤채가 혐오를 받는가? 라는 제목의 영상과 게시물들이 올라오며 그녀를 옹호했다. 윤채는 착하고 사랑스러우며 그룹에 좋은 에너지를 가져다주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일부 대형 팬페이지와 계정들은 몇 초의 편집 영상만으로 젊은 여성 아이돌에게 핑미 꼬리표를 붙이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캐츠아이가 받은 수천 건의 살해 협박은 온라인 환경이 얼마나 독성으로 가득한지 보여준다. 갭 캠페인의 3일간 4억 뷰와 80억 노출은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하지만 동시에 안티팬과 혐오도 그만큼 증가했다는 의미다. 널리와 가브리엘라의 성과, 그래미와 BMA 후보 지명 등은 성공할수록 더 미움받는다는 역설을 드러낸다. 윤채의 사례가 주목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그녀는 K-팝의 엄격한 규칙과 미국 팝의 개방성이라는 두 가치 체계 사이에 선 젠지 세대 아이돌이다. 회사가 윤채에게 밀어붙이는 섹시하면서도 순진한 이미지는 산업이 양쪽 다 얻으려는 욕심을 반영한다. 틱톡에서 트렌드를 만들면서도 아이돌이라는 껍질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막내라는 역할은 항상 그룹에서 가장 보호받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공격받는 위치다. 그룹에서 가장 미움받는 멤버라는 서사가 생긴 이유를 분석하면 먼저 토큰 코리안 문제가 있다. 미국 기반 그룹에서 유일한 한국인인 윤채는 캐츠아이가 K-팝인지 아닌지 한국 아이돌들이 질투하는지 같은 모든 논쟁의 집결지가 되었다. 정작 본인은 논란을 일으킬 만한 발언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젠더 기반 혐오와 핑미걸 문제도 크다. 핑미걸이라는 표현은 원래 남성의 관심을 받기 위해 다르게 행동하는 여성을 묘사하는 말로 이미 경멸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다. 네티즌들이 몇 개의 클립만으로 윤채에게 이 꼬리표를 붙인 것은 이중 편견을 보여준다. 젊은 여성 아이돌에 대한 편견이자 미국 환경에서 활동하는 한국 아이돌에 대한 문화적 편견이다. 팬덤과 커플 문화도 한몫했다. 윤채와 마틴의 커플몰이는 마케팅 콘텐츠에서 시작되었지만 팬들이 이를 실제 커플이라는 서사로 밀고 나가면서 질투와 공격 팬덤 간 전쟁이 벌어졌다. 윤채와 캐츠아이의 커리어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윤채가 그룹을 둘러싼 논란의 얼굴이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룹이 인터뷰마다 혐오와 살해, 협박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정작 음악에 대한 이야기는 뒷전으로 밀렸다. 장기적으로 보면 하이브와 개퍼니 스타일링을 조정해 미성년자의 성적 대상화를 줄이고 과도한 커플 팬 서비스를 제한한다면 윤채는 성인이 되었을 때 더 존중받는 이미지로 변신할 기회가 있다. 하지만 논란을 이용해 계속 화제를 만든다면 윤채는 논란의 핑미 막내라는 프레임에 갇혀 나중에 솔로 활동이나 광고 모델을 할 때도 안티팬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13세의 K-팝 연습생에서 그래미 후보에 오른 글로벌 걸그룹의 막내까지 윤채는 후광의 대가로 핑미라는 비난과 살해, 협박, 선정적인 의상 논란을 감수하고 있다. 하지만 혐오의 폭풍 속에서도 캐츠아이의 성과는 빛난다. 갭의 바이럴 캠페인과 널리 가브리엘라의 성공 뷰티풀 카우즈 투어까지 대중은 드라마 못지않게 그들의 음악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25년 11월 중순에 시작된 뷰티풀 카우스 투어는 미국과 유럽, 아시아를 거치며 시장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 투어 이후에는 새로운 싱글이나 미니 앨범 미국 아티스트와의 콜라보 가능성도 열려 있다. 몇 년 후 사람들이 윤채를 돌아볼 때 그녀는 그룹에서 가장 미움받은 핑미걸로 기억될까? 아니면 온라인의 모든 폭풍을 견뎌내며 캐츠아이와 함께 글로벌 걸그룹의 개념을 다시 정의한 17살 막내로 기억될까? 그 답은 앞으로 윤채와 캐츠아이가 어떤 길을 걷느냐에 달려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